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1.4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역시 마이너스 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국 증시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이슈가 있었고, 또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군사 공격을 할 것이라는 이러한 뉴스까지 나왔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상당히 편안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참 웃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참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한국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루 평균 300명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살아나면서 오늘 코스닥은 1.46%나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최근 연일 상승했던 반도체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진입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번처럼 재택근무 관련주와 제약 바이오주가 또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닥만 상승하는 증시가 펼쳐질까요? 아니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0분입니다. 시간에 다니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중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나요? 보시면 어제 한국 증시의 모습이죠. 자,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었습니다. 장이 끝난 다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지난주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장이 개장되면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게 이번 주입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에 대한 내용은 지난 이틀 전 영상이었죠.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돌파, 코스닥 반도체주의 랠리가 이어질까 이 영상에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죠. 장중에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고 해도 장이 개장되면 마이너스로 돌변할 수 있고 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참고하고 만약에 종가 베팅을 때릴 경우에는 크게 때려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미국의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한다는 소식에 장 개시 전 시간의 단일가에서 13.19%나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나스닥의 지수도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플러스 8.2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3.21% 시간의 단일가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종가는 이렇게 8.1%밖에 상승을 안 해서 아침부터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와 MLCC 관련주인 삼성전기, 자율주행차 관련주인 남성도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5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 또 삼성전기는 MLCC죠. 마이너스 2.61% 하락으로 마감. SK이노베이션은 오늘은 2.19% 하락으로 마감.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도 반은 상승하고 반은 오르고, 또 테슬라 관련주도 반은 상승하고 반은 오르고, 상당히 온도차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 장과 많이 다른 게, 상승장 때는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가 가면은 그 섹터에 있던 모든 종목이 다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섹터가 움직인다고 이 섹터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매매를 하시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 지금은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려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더나가 94.5% 효과가 있다라는 말에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한국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소식과 한국의 확진자도 3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다시 한번 치료제 백신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치료제라던가 혹은 진단키트, 바이러스 관련주 섹터가 기본적으로 1%에서 2% 이상 모두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제약주가 모두 다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1.46%나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에 진입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확진자 증가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미국 증시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공개되었는데 상당히 저조한 면을 보여주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공개한 10월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다고 나왔죠. 0.3% 증가한 게 아니라 원래 예상 전망치가 0.5%였는데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지표 자체는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확진자 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1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는 곧 3만 고지를 돌파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는데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갔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증시 정말 웃기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늘어나야지 코스닥이 오릅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뉴스가 나오면 크게 오르지만, 코스닥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가 중단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하고 그런 섹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7, 8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혹은 2.5단계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가 나와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매일 200명씩, 아니 이제는 300명대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는 2단계가 아닌 1.5단계에 접어들고 말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과연 1단계와 뭐가 다르고 2단계와 뭐가 다를까 좀 살펴보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이 전체 인원의 3분의 2로 제한이 되고, 또 카페라던가 이런 식당에서는 1m간 거리두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학원 등은 입장 인원이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에서는 춤추기 금지, 노래방에서도 춤추기 금지가 들어가면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다르게 오락실이든 클럽이든 노래방이든 이런 곳은 이제 영업 금지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약과 바이오주 혹은 언택트 관련주를 사신 분들은 한국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혹은 2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격상 없이 확산세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IMF라던가 OECD라던가 각종 여러 업체에서 한국의 2020년도 한국의 GDP 경제성장률 최종 예상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던가 중국 혹은 일본, 독일 같은 나라보다 GDP 예상치가 더 안 좋게 나올 예정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던가 2.5단계를 격상시켜버리면 내수 시장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환율이 말이죠. 1200원대에 육박해 있었고 또 진단키트라던가 마스크 등 여러 가지 수출 품목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1100원대를 깨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가전제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을 수출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항공과 선박이 부족해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운 관련 주식이 상당히 크게 상승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4분기에는 수출이 상당히 부진할 거고 이 수출이 부진한 거를 내수 시장으로 메꿔서 어느 정도 GDP라던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혹은 2단계로 격상해버리면은 일단 노래방, 클럽, 식당, 빵집 여러 가지 업종들이 타격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항공, 여행, 면세점, 카지노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희망퇴직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혹은 수출무역지수가 현재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수출무역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가 되었고 한국을 찾은 유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멸이죠. 97.8% 감소를 했는데 이 뜻은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없기 때문에 면세점, 호텔, 카지노, 레저, 스포츠 업종은 현재로서는 희망이 아예 없죠. 원래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5월달과 6월달에는 중화권에 휴일이 상당히 많고 한국을 찾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6월 4일부터서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단오절로 4일 동안 쉬고 한국에 방문해서 화장품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원래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보신 대로 중화권에 유커들이 찾아오지 않자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당연히 에이블 CNC의 주가는 내려야 되지만 현재 시진핑 방한 뉴스와 또 백신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기보다는 약간의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타격받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외식이라던가 숙박 쿠폰을 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내수 시장만으로는 절대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 경제 지표가 최종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방역 활동은 철저히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엄청나게 민심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이번 연도는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올리려면은 진작에 올렸죠. 자, 오늘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VI 바로 직전까지 꼬시고 외국인은 먹튀하고 날랐어요. 아니 VI 찍기 한호가 바로 직전에 끝나버렸어요.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2시 30분까지 외국인은 매수로 나왔는데 자 14,250원을 터치하면 VI에 걸립니다. 근데 2시 50분에 보세요. 일단 14,000원을 돌파하나 싶었는데 와 14,000원도 돌파를 못하게 계속 던지더군요. 외국인이 디펜스를 해요. 한 1억 원 넘는 돈을 계속 던지면서 14,000원 자체를 못 뚫게 만들더군요. 와 그래서 난 얘가 종가 고가로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했어요. 사람들이 이 V자를 보고 막 달려드는데 이거는 개인이 사는 거다. 이건 어차피 못 뚫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봐봐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14,000원 자체를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야. 못 뚫게.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데 이렇게 누가 몇 억씩 사더군요. 1억 원 넘는 돈을 또 들어오길래 설마 어제처럼 투신이 막판에 사서 종가 최고가로 만들까? 그래도 외국인이 이 종목을 그동안 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접근 못해. 여기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요? 14,000원 돌파 실패로 끝나겠구나. 이러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손을 놨어.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1억 원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밀려. 아, 이게 밀리니까 봐봐. 죽어도 안 보내주겠다. 외국인은 이 종목을 절대로 종가 고가로 보내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시위하는 걸 보여줬는데 약속의 시간 3시가 왔습니다. 자, 어제 모트렉스 그리고 남성 모바일 어플리언스 3시 딱 종치기 1분 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거 보자마자 투신 애들 들어왔구나. 자, 어제 올린 이 영상에서 호가창을 복귀하면서 여러분에게 투신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올린 영상의 25분대를 잘 보세요. 남성이 VI 걸리고 막판에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딱 3시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시 되자마자 이거 뚫어버리는데 야 얘네는 분명히 투신일 거다. 매동에 투신이 분명히 잡힐 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투신이 종가 고가로 만드는 종목은 다음날 음봉으로 마무리되거나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단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왜 이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내일부터서 주식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들어갈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정바이오가 말이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를 간 다음에 투자 주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등 주자인 우정바이오가 이제 작전이 들어왔는데 우정바이오가 움직일 때 R서포트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바이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자극해서 R서포트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여러분 투신이 아침에 던지고 시작할 거예요. 물론 투신이 매수한 매수량은 고작 4만 주밖에 안 되지만 이전에 사놨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갭이 뜨고 시작한다면 아침에 투신이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종가는 여러분들이 음봉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어째서 투신이 내일 매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재님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상의 마지막에 분명히 정리할 때 투신이 종가까지 계속 사면서 갭을 띄울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정확히 5종목을 얘기해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리언스 이렇게 5종목을 얘기해줬는데 오늘 아침부터서 그냥 하락을 해버리더군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 종가 최고가로 가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투신이 샀습니다. 투신이 자율주행 관련 차들을 다 샀어요. 동시간대 자율주행차 모든 관련주를. 투신의 매수 수량을 잘 보세요. 39117 한 주도 빠짐없이 다 팔았어요. 아침부터서 투신이 던지면서 당연히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침에는 마이너스 2.62%까지 하락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0.19%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모트렉스 똑같죠? 같은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49,921주 종가까지 사서 종가 최고가로 만들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던지고 종가는 마이너스 2.92%. 와, 진짜 요즘 이게 트렌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기관이 사는지 외국인이 파는지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이 올드보이 최민식 씨처럼 10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면서 집에서 호가창이랑 체결창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봐요. 그러면 보입니다.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딱 들어온 시간이라던가 몇 시에 매물을 던지는가 이게 일정하게 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노트에 적어서 기록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얼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3시 딱 되자마자 들어오는 주체 보고 아 얘는 투신이구나. 그리고 또 14,000원만 가면 어떤 애들이 계속 던지는데 아 최근에 가장 많이 던지는 애들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고 판단이 어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 3개월 전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알서포트를 수백 번 매매했습니다. 제 7월달이나 8월달 영상 보세요. 하루에 1,5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1,500만 원이 알서포트하고 DPC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매매 내역이 있지만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돌파하기 직전까지만 매매하고 그 뒤로 더 이상 매매를 안 했는데, 이때도 제가 뭐 투신과 메릴린치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타치고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신이 매수를 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던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못 말았잖아요. 상한가를 못 말았고 얘가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를 갈까 말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알서포트는 접근하면 안 되겠고, 우정바이오는 상한가와 완전히 거리가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모더나, 화이자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똑같이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를 곧 공개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내일 백신 뉴스 때문에 저런 재택근무 관련주라던가 원격 의료 관련주 혹은 응압병동 관련주는 그냥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투신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서 아침에 크게 매도를 하고 상승한 종목도 있어요. 바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매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투신을 보세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정확히 다 팔고 튀어서 아침부터서 무려 4.37%나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종가 고가에 투신이 들어오는 종목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동을 보면 외국인은 아침에 잠깐 빠졌을 때 사고 있다가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할 때 다시 다 팔고 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종가 바로 7분 직전에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수량을 매수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3시 13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신의 접근 시간은 3시예요. 근데 3시 13분에 누군가가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전환하게 만들었고, 이 종목은 종가 최고가를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투신이 아니겠구나. 이번엔 대체 언놈들이지? 아까 외국인은 매도 중이었고 설마 개인 단타 동호회인가? 이런 생각부터 가지게 되더군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자, 보세요. 같은 섹터의 모트렉스는 동시간대 전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투신이 정확히 세 섹터의 종목을 같이 올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하지만 아침부터서 투신은 매도로 잡혀 있었고 전혀 매수하는 낌새가 이 시간대는 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1등만 올리면은 저건 분명히 투신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던가 혹은 동호회 단타 아니면은 기타금융 이런 애들 중 하나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남성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매수 주체는 누군가요? 보시면은 개인이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다지 찌라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남성이라던가 혹은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상승했나 싶었더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이 매수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오히려 남성은 이렇게 하락을 했죠. 투신이 들어오는 종목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갑자기 또 단타를 치려고 약간 들어왔는데 보시면 아시죠? 이틀 동안 사고 하루에 던지고, 그래서 금융투자는 내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죠? 하락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은 어제와 다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0.16% 코스피는 상승 으로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금융투자의 매수가 잡히고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10만원을 터치하자마자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전부터서 코스닥 반도체를 한 종목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모더나 백신 뉴스에 코스닥 반도체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어제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1% 가까이 빠지면서 코스닥 반도체 대부분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는 크게 반등이 나왔을까요? 와, 드디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과연 이런 종목들이 종가 고가까지 유지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AD 테크놀로지 오늘 고작 한호가 올랐고 SFA 반도체는 이틀 연속 하락 중이죠. 테스도 하락 마감, KC텍도 하락 마감하면서 아침에 하이닉스가 10만원 돌파했을 때 잠깐 깔짝 오르고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월요일날 수익 줬을 때 다 챙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엔 여러분 비트코인이 어느새 1900만원대까지 상승하고 말았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무려 24.47%나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2.08%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와, 비트코인이 또다시 2천만 원대를 찍는 모습이 나오니까 갑자기 저는 좀 두려워진 게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얼마였죠? 2,200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찍자마자 내려왔을 때 그때랑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와, 설마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넘고 코스피도 지난번처럼 2600 터치하자마자 내려오는 악몽 같은 날이 또 재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들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2600을 찍고 1900까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럼프형이 중화권과 무역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요동을 치면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이 좀 다르니까 아마 다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우리 럼프형은 본인이 지금 퇴임까지 무조건 중화권에 계속되는 제재를 할 것이고 이제는 중화권이 아닌 이란까지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보시면은 럼프형이 이란도 한번 공격을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빅텍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히토류는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하더군요. 6%대까지 상승을 하고 종가는 3%대 상승으로 마감된 걸 제가 봤거든요. 보시면은 플러스 3.16%로 마감되었는데 별다른 이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찌라시 뉴스에 잠깐 상승했었고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손실이 얼마입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78% 영업 손실을 자랑했고 금액으로는 5.6억 원 손실을 봤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음봉 뒤에 그냥 하루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지난번처럼 계속되는 상승이 나와서 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럼프형이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를 믿고 여기서 몰려 계신 분들이 지금 구조대가 안 오나 아주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고점을 하나하나 돌파하려면은 뭔가 큰 이슈가 떠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큰 이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를 몰았던 종목이 있죠.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교촌치킨 같은 경우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번 상한가 이후 계속 주가가 내렸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2.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대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 변동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공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매도 수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교촌 FMB의 가격은 24,750원인데 아직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공모가까지는 이탈을 안 했고 또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공모가를 이탈해서 밑에서 놀고 있는데 정확히 반토막 이상 났죠. 여기 보시면은 89,100원까지 찍고 지금은 48,250원이라서 반토막 정도 났는데 지금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38,950원 잭필드 3종 바지 세트를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딱 찍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24,750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000원대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교촌치킨의 레드 순살 콤보 세트가 21,000원이기 때문이죠.
아니 여러분, 그리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간 사마페인트라는 종목 봤나요? 저는 페인트주가 오를 때는 딱 두 가지 이슈밖에 없거든요. 남북 경협 뉴스. 만약에 남북 공동으로 무슨 건물 철도를 짓는다? 그때 페인트하고 양해주가 가는데, 아니 어제는 무슨 페인트 관련주 조강 페인트하고 노루 페인트하고 이런 애들이 가길래 대북 뉴스가 있는지 알고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김정은 내년 도쿄올림픽에 초청을 받는다? 그리고 이 밑에는 김정은 도쿄올림픽 초청, 김진표 씨의 개인적인 생각? 하면서 아무런 대북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페인트주가 올랐지? 살펴보니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와, 저는 여러분 진짜 주식을 하면서 논란 찌라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이녹스 모크스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중화권 화장품 회사로 변신하면서 무슨 중화권의 변기통 산업을 진행한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봤던 적과, 그리고 또 이 뉴스죠. 아니 무슨 페인트 회사에서 코다리19 바이러스를 잡는 페인트를 개발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사마페인트 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항바이러스 페인트는 대장균이라던가 이번 코다리19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면 30분 뒤에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모두 다 날아가며, 페인트를 붙이면 30분 경과 후 바이러스가 감소 효과를 보이며 24시간 내 99.9% 사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뉴스죠. 아니 지난번에는 빨간 약 포비돈을 바르면은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어도 이걸로 지울 수 있다라면서 광동제약이랑 현대약품을 상한가를 보내놓더니 이번에는 빨간 약도 아니라 페인트가 효과가 있다고요? 아니 페인트의 주 성분이 니스하고 낙하인데 니스하고 낙하는 당연히 알코올 성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건데, 와, 이젠 이런 걸로 주가를 상한가를 보내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포비돈에 이어서 손세정제는 이미 있고 다음번엔 무슨 공기청정기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공기청정기를 틀면은 바이러스 사멸 효과 99.9%,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가 옮길 일이 없다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녹십자 홀딩스가 있는데 오늘도 1.4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 같은 날에도 25.74%나 상승을 했죠.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끝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상승이 나고, 오늘도 장중에 20.73%가 상승했는데 얘는 무슨 치료제 관련 이슈로 얽혔을 줄 알았는데 한진칼처럼 경영권 대립이 발생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더군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먹튀를 했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오늘 상승했던 상승분마저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똑같은 뉴스가 있었죠. 한미약품 사장이 별세하시고 남매의 난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한미약품의 주가를 43만원이나 띄워놨지만 현재 지금 주가가 31만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위에서 30% 이상 하락한 상황인데 주가가 40만원 위로 뛰어 올랐을 때 기관이 무려 공매도를 100억 원 이상 쳐놨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아직도 한미약품의 주가는 상승이 상당히 더디고, 오늘 같은 경우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지만 찌라시 때문에 오른 거라서 여러분들이 경영 대립 이슈로 주식을 샀다가는 정말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처럼. 오늘 아시아나와 항공주 대부분이 내렸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1% 하락,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65% 하락, 한진칼은 오늘 마이너스 0.40% 하락,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대한항공 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7.08% 하락. 그래서 지난번 이미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인수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처럼 이런 이슈가 끝나버리면은 그 다음엔 나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 물리신 분들도 또 다른 이슈가 안 터진다면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거나 위로 올라갈 상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다 노출이 됐고 더 이상 호재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합병 이슈는 지난번에도 있었죠. 바로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었죠.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과 합병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이나 상승했었는데 합병 이슈가 다 끝난 다음에는 지금 주가가 얼마죠? 25,95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 이슈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식은 단물 다 빠져서 예전 합병 이슈 때 주가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200명대가 아닌 300명대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수도권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다른 지방도시는 현행 유지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상당히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할 경우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달 말 안에 또 한 번 미국의 백신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중간 임상 결과 발표를 11월 달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라던가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주식을 매수했는데 재수없게 다음날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팽민경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